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치원생 아들을 둔 싱글맘입니다. 주변에서 싱글맘이라고 불쌍한 눈초리로 바라보지만 그래도 전 이혼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아요. 시댁이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누구 하나 사고만 안 친다면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만한 수준이었죠. 그에 비해 저희 집은 지방에서 농사를 크게 지으셨던 친할아버지 덕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지금은 부모님께서 작은 상가 건물 하나 월세 받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이 시댁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는 이유에서 질투가 난 건지 아니면 제가 돈으로 남편 휘어잡을까봐 걱정이 되신 건지 결혼 직후부터 저에게 곁을 내어주지 않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 참았어요. 시어머니랑 사이 안 좋으면 결국에 남편과 제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았거든요. 안부 전화 안 한다고 욕하셔서 매일같이 전화드리고 왜 안 오냐고 하면 시간 내서 방문 드리고 최대한 심기 안건 드리고 시어머니 입맛대로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댁에서 남편 몰래 수도 없이 많이 괴롭혔었어요. 멀쩡한 세탁기 두고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서 빨래하라고 시키기도 하셨고 그때마다 남편보다 시누이가 먼저 나서서 절 구해주긴 했었죠. 그나마 시누이가 있어서 시댁에 가는 게 그렇게까지 두렵지는 않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든 이후로부터 시어머니의 연락을 반 정도는 일부러 안 받았어요. 오라고 해도 바빠서 못 간다고 거절했고요. 하루는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셔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남편이 저보다 집에서 10분 정도 일찍 출근하는데 일부러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나신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는데 저한테 시어미 무시하는 싸가지 없는 년이라며 아침부터 걸쭉하게 욕을 하셨어요. 결국 저도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들고 있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죠. 자꾸 이런 식으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한테 이러시면 생활비 지원 끊어버리겠다고요. 시어머니는 따로 경제활동은 안 하시고 시누이랑 저희 부부가 드리는 생활비가 전부였어요. 저희 부부가 드리는 것 중에서도 제 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돈 얘기에 한 방에 조용해지셨지만 아침부터 찰지게 욕먹었더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남편한테 얘기하니 남편도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한테 거의 연락을 안 하셨어요. 정말 아주 가끔은 내가 시어머니 길을 너무 죽였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일단 저부터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잠잠하게 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이상하다 싶을 만큼 평화로웠죠. 근데 뜬금없이 시누이가 카페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걱정됐죠. 1년 동안 제일 많이 생기고 제일 많이 사라지는 게 카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직장생활 끽해야 10년도 안 한 시누이가 무슨 돈으로 창업을 하나 했더니 남편이 보증을 서줬다고 하더군요. 시댁에서 시누이 덕분에 곤란한 상황을 모면한 게 한두 번이 아니긴 했지만 보증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현찰로 얼마 줬으면 줬지 보증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누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정말로 조금 과장해서 부모님이 보증서 달라고 해도 거절할 거예요. 물론 시누이 카페가 잘 되면 다행인데 무조건 잘 될 거란 보장도 없고 대학 졸업하고 회사만 다닌 사람이 커피에 대해서 뭘 안다고 카페를 차려서 성공을 하겠어요. 남편은 그래도 동생인데 어떻게 모르는 척하냐며 잘 될 것 같으니까 응원해주자더군요. 응원은 해줄 수 있지만 저는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결정을 저한테 상의도 없이 했는지 정말 배신감에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시간을 갖자고 얘기했어요. 남편은 가족끼리 도와야지 어떻게 모르는 척할 수 있냐며 저를 오히려 독한 여자로 몰아가더라고요. 보증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저는 남편이 저에게 이런 방구에 상의도 없이 보증을 섰다는 그 배신감이 더 크다고 말했어요. 그런 중대 사안을 말도 없이 맘대로 진행하면 내가 앞으로 남은 평생을 어떻게 믿고 같이 살 수 있겠냐면서요. 남편은 저에게 그럼 어쩔 거냐며 이혼이라도 할 거냐길래 지금 현 상황이 철회되는 게 아니라면 난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럼 이혼하자고 대신 아이는 못 데려간다고 하더군요. 키울 조건도 안 되면서
괜히 얹어 놓는 게 뻔히 보여서 저도 그럼 데려가서 키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면서 시누이 뒷감당도 하고 아들 뒷바라지도 하면서 열심히 투잡 쓰리잡 뛰면서 살라고요. 남편은 그제서야 현실을 느꼈는지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함께한 시간이 더 긴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더 소중했는지 아들을 포기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집 정리해서 친정으로 들어갔고 엄마가 저희 아들을 돌봐주셔서 오히려 더 편해졌죠. 시어머니에게 들어가던 생활비는 그대로 아이 앞으로 적금 들어졌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래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입금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양육비를 안 보내더라고요. 이혼은 했어도 이런 걸로 장난칠 사람은 아닌데 싶어서 알아보니 카페를 창업한 시누이가 1년 만에 망하면서 남편은 고스란히 그 채무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누이가 도망 안 치고 남편하고 부지런히 같이 변제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벌이도 많지 않았던 사람이 시누이 빚에 시어머니 생활비까지 부담하려니 아마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상황을 알고 나니 차마 독촉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당장 양육비 안 받으면 우리 아들 유치원을 못 보내는 것도 아니고 괜히 그런 걸로 연락해서 일말의 여지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때 되면 다시 주겠거니 안 주면 어쩔 수 없지 생각하며 그냥 모르는 척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들한테 쓰는 돈보다 저희 부모님이 손주 이쁘다며 쓰시는 돈이 훨씬 많았어요. 양육비는 그냥 저한테 배신감을 안겨준 것에 대한 페널티랄까요?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니 굳이 제가 더 괴롭힐 필요도 못 느꼈고요. 저는 싱글맘일지언정 다시 사랑받는 딸로 돌아와 가족들과 즐겁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생전 제 안부는 궁금한 적 없던 분이 뜬금없이 잘 지내냐고 하시더군요.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저도 잘 지내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현 시댁 상황을 장황하게 풀어놓고는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며 호소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셨죠. 아마 대출 때문에 시어머니 생활비를 줄였는지 끊었는지 얼마나 절박했으면 저한테 연락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혼하고 어머님 챙겨드릴 만큼 저희 사이가 각별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고요. 시어머니는 역시나 화를 못 참고 며느리가 며느리돌이도 안 하고 도망갔으면 돈이라도 가져오라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손주도 훔쳐갔다면서 안 보여줄 거면 또 돈 달라고 하시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돈 달라는 거였죠. 정신 못 차리시길래 딱 잘라서 아줌마라고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더 이상 아줌마 며느리 아니니까 헛소리 어지간히 하시고 그럴 기운 있으면 식당 가서 참모라도 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한 번만 더 말도 안 되는 걸로 돈 달라고 하면 양육비 밀린 거 소송 걸어서 개털 만들어 버릴 거니까 잘 생각하고 전화하라고 했어요. 사실 소송 갈 생각도 없었죠. 귀찮은 건 둘째치고 저 집구석하고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최대한 빨리 제 머릿속에서 지워내고 싶었죠. 뭐 어쨌든 소송 건다고 하니까 노인네가 무서웠는지 말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진상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시댁에서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착하긴 했지만 바보 같은 남편 때문에 뻔히 보이는 지옥구덩이에 내 남은 인생을 던질 수는 없잖아요. 시댁에서 평생 피 빨리며 살 거 생각하면 불쌍하긴 하지만 저도 제 인생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탈출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비록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획득했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결혼은 없을 것 같아요. 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